안녕하세요. 하늘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목차를 보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의미론, 활용론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교재에서는 목차에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공무원 국어에서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목차를 잘 보지도 않고 목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장 큰 주제인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활용론은 건너뛰고 이 안에 포함되는 하위 내용들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교재에서 이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들을 공부할 때 여러 교재들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정말 공부해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이 된 교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몰라도 되는 용어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어 문법을 공부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민물고기나 바닷물고기에 대해서 말할 때 민물이나 바닷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생선을 먹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선을 먹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죠. 저는 낚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를 알아두면 낚시를 하거나 생선 요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몰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는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할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너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할 문법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큰 부류를 알아둔다는 의미 정도로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가 되는 건데요. 그 세 가지 요소는 크게 형태, 내용, 사용,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누가 사과라는 말을 하거나 사과라는 글을 쓴다면 이 사과라는 한국어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과의 실체인 의미는 내용이 됩니다. 즉 언어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인 말이나 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어떤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의 언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과를 먹었어? 이것과 사과를 드셨어요? 이것은 같은 의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친구인 관계라면 사과를 먹었어? 라는 말을 쓸 거고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다면 사과를 드셨어요? 라는 말을 쓸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언어는 그 언어가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인 내용과 그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나 글과 같은 형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한 사용,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에는 형태, 내용, 사용이 있다고 했는데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도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언어의 형태는 언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언어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에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있습니다. 언어의 내용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하고 언어의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에는 의미론이 있습니다. 언어의 사용은 실제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말하고 언어의 사용을 연구하는 학문에는 활용론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는 크게 형태, 내용, 사용이 있는데 언어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에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있고 언어의 내용인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에는 의미론이 있고
언어가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사용에 대한 연구에는 활용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봤고, 이제는 각각의 하위 학문 분야가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문론입니다. 의문론은 말소리인 의문을 대상으로 의문 체계를 밝히고 역사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자음과 모음을 말하는데, 이 의문론은 말할 때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밝히는 학문 분야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디귿불규칙, 비읍불규칙 등 자음, 모음의 소리와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 의문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의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훨씬 더 많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의문론의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의문론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태론입니다. 형태론은 형태소부터 단어까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는 이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모든 단어는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형태소가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어 연구의 시작은 형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연구에는 단어의 분류 형태인 구품사가 속합니다. 이렇게 형태소부터 단어까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형태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형태론은 단어와 단어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사론입니다. 형태론이 단어를 연구하는 학문이었다면, 통사론은 문장을 기본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문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문장 성분, 문장의 어순, 문장 구조, 문장의 종결 표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각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장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종결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사론이 문장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문장의 연구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의미론입니다. 의미론은 언어의 의미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이 의미론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연구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용론을 의미론의 하위 분야로 봅니다. 이 내용은 화용론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용론입니다. 화용론은 상황에 따른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즉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었냐는 질문을 할 때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는 밥 먹었어? 라고 반말로 이야기를 할 거고, 선생님께 이야기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높임말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반말을 할지 높임말을 할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의미는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 예이고,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인데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시간, 장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에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 의미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에서 하는 말이 다 기본 의미로 전달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나 문장인데 때로는 이 기본 의미와는 다른 의미의 단어나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예문을 보면 두 상황이 있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는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인 오늘 날씨 정말 좋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같이 영화 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날씨가 정말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서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과 같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거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사전적 의미만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용은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장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의 상황이나 이 두 사람이 말하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야만 거절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높임말이나 반말처럼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르게 사용해야 할 때도 있고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문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용론은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의미론의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미론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화용론은 높임말이나 반말처럼 같은 의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화용론도 단어나 문장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의미론의 하위 분야로 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문법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형태에 대한 내용인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입니다. 의미론과 화용론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아직도 연구해야 할 내용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 다루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문법은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할 문법 내용도 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형태론과 통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형태론과 통사론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의문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국어 문법 교재의 목차에 나오는 큼지막한 단원들의 의미와 그것이 왜 그렇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